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유례없는 유가 폭락으로 정유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소비 둔화 등의 악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수 산단의 장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각종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체입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8,800억 원.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대형 악재들로 당장 1분기부터 영업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석유 제품의 수요 감소. 올해 1월 휘발유와 경유 등의 국내 소비량이 많게는 33%, 수출 물량은 최대 40%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초 배럴당 66달러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도 반토막이 나면서 재고 물량에 대한 평가 손실도 막대합니다. 게다가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 역시 손익 분기점 이하로 하락해 정유업계에서는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감소와 유가 하락, 낮은 정제 마진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1분기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그 규모가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타결을 보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힘은 세계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진 않다. 한편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들에게는 유가 하락이 원가 절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극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고 일부 업체들은 1분기 적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늘었죠. 위중부요 분쟁이 해소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당장 없어져도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해소되어야겠지 지금 현재는. 즉각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정유업체는 유가와 정제 마진 상승이, 석유화학업체는 수요 회복이 시급하지만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수 산단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화순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의 직장 동료로 지난 5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중 이상 증세를 보여 재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A씨 가족 등에 대해 추가 검사와 함께 격리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로 전남 문화예술계와 여행업계의 90% 이상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28일부터 10일 동안 도내 문화예술단체, 여행사 218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98%, 미술 분야에서는 91%가 공연 또는 전시 취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 내 여행사들도 관광 상품이 90% 이상 예약 취소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문화관광재단은 다음 달 개소 예정인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조기에 가동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한 뒤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영 안정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나섰는데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2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성 씨. 한창 바쁠 점심시간인데도 손님 한 명 없이 식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매출 한 70% 줄었고요. 주말에 이 테이블이 다 찼을 정도면 지금은 한 팀 있어요. 주말에. 김 씨처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입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로 북적거리고 상담 창구 뒤편엔 대출 서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실제 자금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 긴급 수혈이 필요한 경영인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심사가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식당이라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대출 신청 상담은 6천여 건. 모든 직원이 매달리고 있는데도 폭증하는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고객이 250명가량 방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좀 초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재단 등은 대출 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시중은행들의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 대출도 줄 서야 하는 상황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의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판로를 잃은 농민들의 피해가 늘고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분야별 실태조사와 함께 추경 예산 편성으로 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방역 외 분야에서도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용도에 맞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일반 시민들이 보건용 마스크 대신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호흡 밸브가 있는 방진 마스크는 날숨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돼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또 산업용 방진 마스크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은 구매를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의 농수축산업계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지역 농민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령면의 한 농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배송될 토마토와 키위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면서 최근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딱 한 3개월 전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오고 나서 한 2달 딱 지나고 나서 상시적으로 나가는 물량이 최소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그냥 늘었더라고요. 이처럼 전남의 농수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는 현재 모두 600여 개소. 전남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만 6천여 가지가 판매되고 있는데 올해 1, 2월 2달 동안의 매출액만 33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배나 폭증했고 지난해 한 해 매출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남도장터 모바일 앱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식 오픈은 아니고요. 좀 더 손을 볼 수가 있는데 구매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남의 1차 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남도의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남의 1차 산업을 든든히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와 자매 결연한 중국 내 도시들이 구호 물품 전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우호 도시인 다롄시가 광양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와 방호복 등 보건용품 60여 상자를 전달해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 밖에도 선전시와 샤먼시 등 5개 도시에서도 지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호 물품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순천의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업체를 조사한 노동당국이 10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의 실태가 드러난 셈인데요. 좀 더 알아보니까 불법 고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으로 시집와 출산한 딸을 돕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A씨 부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건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방문 동거인 F1 비자로 취업을 하는 건 불법이었지만 사위 혼자서는 5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주는 구인난을 이유로 A씨 부부의 불법 취업을 눈감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게 완전 영세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막 법적으로 막 물어. A씨 부부와 동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 6만 원뿐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처럼 잔업을 하고 퇴근 시간을 넘기는 날도 많았지만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하루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금,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남의 사정일 뿐이었습니다. 임금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수칙 같은 거는 뭐 교육하실 여건은 안 되셨나요? 그렇죠. 이게 안전수칙이 뭐 되겠습니까?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권을 주장할 수 없는 취업을 묵인하는 환경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점점 더 열악한 일터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을 하다 보니까 전혀 법적 근거 적용이 안 되죠. 근로자들에게만 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인 근로자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60% 증가해 13%를 기록한 한국인 사망자 증가율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령 어촌계 의혹이 일었던 한 어촌계에 대해 지자체가 세족의 채취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10수년간 광양만 인근에서 새조개를 채취해오던 A 어촌계의 인원수가 기준보다 모자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어촌계의 해산 사유에 해당돼 수산자원 관리 수면 이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어촌계 어촌계장은 이 같은 행정에 대해 특정인과의 결탁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며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때 탈당한 뒤에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여당 소속 후보자들의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해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하는 후보들을 영구 제명해 복당할 수 없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규 보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당 지지율이 높은 호남에서 당선 뒤에 입당이나 복당을 하겠다는 선거운동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입당과 복당을 불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획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 소원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순천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 청구인 대표단은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은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20대 국회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을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편입시켰다며 헌법 소원에 착수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청구인 대표단은 헌법재판소에 시민 탄원서와 헌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밝혀내고 시민들의 힘으로 무너진 주권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59마이크로그램 등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평소 대비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아지겠고요. 날도 더 따뜻해져서 서울이 17도, 광주가 21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단 대구 등 동쪽 지역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